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뉴스민 타임 오랜만에 찾아뵙는 장은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네. 최근 4년간 대구 기초자치단체 9곳 네. 그리고 경북 기초자치단체 22곳의 네. 이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입소 숫자와 자연사 및 안락사 뭐 해서 이제 사망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입양 네. 상황을 좀 통해서 동물보호소에 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기견들이 있는 보호소에 찾아가가지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실제로 입양하는 특히 이제 개그맨 김국진 씨 사례가 굉장히 사례가 많이 돼서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문제점도 계속 지적이 되는 반면에 여전히 아주 열악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지옥이지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지 마침 말씀하시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원인을 불문하고 여하간 반려동물과 우리가 함께하는 누구나 반려동물과 이제 여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근데 동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도 권리가 있다. 아직 우리가 이제 동물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 도입되지는 못한 개념이고 근데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동물과 함께하는 인간을 보호하는 거지 그 동물의 권리 자체를 보호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지금 현실인데 그러나 이제 헌법 개정을 한다면 동물권을 넣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유기동물 보호소 규모가 궁금해요. 일단. 네, 이제 일단은 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경북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호소라든지 독립된 건물이 있는 곳이 많은데 이제 또 경북 같은 경우 워낙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성구는 대구시 수의사회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서 4곳에서 7곳 정도의 그 동물 병원에서 이제 이 동물 보호를 하는 형태의 이 동물 보호소고요. 그리고 이제 동구, 북구, 남구, 달서구는 대구 유기동물 보호협회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동구 금강동에 이 건물이 있거든요. 조금 낡은 건물인데 여기에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제 관리하는 형태 요 두 이제 민간 위탁 업체가 크게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군의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병원 한 곳에서 이제 동물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이제 당연히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의사분들이 이제 자기 병원 공간을 내주면서 이렇게 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어쨌든 그죠? 개수로만 따지면. 근데 이게 유기동물 제가 아까 서두에도 유기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려동물에는 반드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반려동물이 있잖아요. 유기동물에 이제 해당해 가지고 이런 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뭐 종류랄까?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대부분 이제 반려동물로 이렇게 정해진 게 많지 않습니다. 6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대부분 요 보호소에 들어오는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개, 고양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겠네요. 가장 이제 많이. 그리고 경북의 보호소 같은 경우는 아예 고양이를 받지 않는 곳도 상당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개들 위주로 들어오고 대구 같은 경우는 개보다 고양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어요. 저는 유기묘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독립 생활을 많이 하고 집에 혼자 있어도 주인이 없어도 잘 버티는 동물이라서 그래서 유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그냥 개인적인 편견 비슷한 게 있는데 고양이도 많이 버림을 받는 모양이군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뭐 품종묘라고 하죠 흔히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가정에서 돌봄을 받다가 버려지는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고요. 네. 근데 대부분 들어오는 이 보호소의 고양이들은 길고양이가 많습니다. 아 길고양이들도.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자연사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사율이 높은 이유가 네. 길고양이 중에서도 그 새끼 길고양이들, 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뭔가 자립도 어렵고 건강상도 조금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새끼 고양이들은 더 취약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그런 없겠죠.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더 자연사율이 보호소에서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 가능한 동물 수 자체가 네. 근데 그 병원이라는 게 뭐 무슨 대형 병원도 아니고 사실 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적으로 동물병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소규모 상가가 떠오르는데 네. 그렇게 수용 가능한 수가 많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이제 그 대구시 수의사회에서 이제 관리하는 4곳의 그 이제 보호 가능 동물 수는 250마리 정도고요. 그 이제 대구 유기동물 보호협회 이제 4곳의 그 지자체는 100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구, 북구, 남구, 달서구에 들어오는 동물보다 대구 유기동물 보호협회에 들어오는 북구, 남구, 달서구,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양률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네. 또 안락사나 자연사율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 어디가 더 이게 상황이 네. 낫다고 어. 생각할까요? 여기 힌트가 이제 숫자 보호 가능 동물 수에 이야, 있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데 왠지 그 보호하는 동물 숫자 자체가 적을 것 같거든요. 그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숫자는 비약적으로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보호가 잘 될 것 같고 수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좀 관리가 어려우니까 자연사 하는 비율도 높고 입양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건 정말 아무 네. 편견 없는 저의 네. 소박한 그냥 네.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데요. 현실은 네. 그러니까 그 대구시 수의사회에서 민간 위탁하는 동물 그 지자체들이 네. 이제 입양률도 더 높고 그리고 이제 안락사나 자연사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호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 가능한 동물 수가 많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동물들이 들어오고. 아 오히려 여유가 있다. 예. 여유가 있어서 보호가 그렇죠. 잘 된다. 여기는 100마리밖에 안 되니까 딴 친구들을 또 보호를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좀 더 뭐 쉽게 안락사가 되거나 네. 그리고 또 이게 이 숫자로는 정확하게 확인되기 어렵지만 네. 분명히 이게 그 보호소 환경상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입양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이게 평균을 내봤더니 네. 그 수의사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곳 같은 경우는 46.7%였고 네. 그 이제 대구 유기동물 협회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17% 정도였거든요.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수의사 협회 이런 동물병원에 들어온 친구들은 거의 뭐 이제 2마리 중 1마리가 입양을 갈 수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10마리 중 한 마리, 2마리 정도가 입양 가는 거니까 차이가 크죠. 네. 근데 또 이제 이렇게만 얘기가 나가면은 또 뭔가 그 단체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네. 같은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요인은 뭐 원인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보호소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뭐 안락사라든지 뭐 입양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신고 등이 들어오면은 여기 뭐 개가 돌아다닌다,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이렇게 뭐 지자체나 이런 곳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포획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각 간내겠죠. 그러니까 이 뭐 달서구에서 포획됐으면은 요 동구에 있는 보호소로 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간내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일간 법정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입양을 내가 바로 하고 싶다고 해도 이 10일을 기다리셔야 되고.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고 또 이제 이 10일간 공고를 거쳐서 이제 뭐 안락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에
에는 어쨌든 간에 10일 지나면은 그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또 보호소마다 다른데 10일 지났다고 해서 바로 뭐 하시는 안락사도 바로 안락사를 하시는 것도 있겠고 10일이 지났지만 되도록 안 하려고 최대한 미루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또 너무 보호소마다 상황이 좀 달라서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보호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사나 안락사, 입양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이 이제 취재하신 기사를 봤는데 대구 경북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분석 결과를 저 기사를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 대구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구시 수의사회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와 이제 이 대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관리하는 지자체가 이렇게 좀 차이가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호 가능 동물 수와 유기동물 보호소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또 영향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워낙 좀 천차만별이지만 그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리자면 경북 울릉군은 자연사는 0%였거든요. 근데 안락사율이 7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입양률이 무려 10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사율도 1%에 불과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네. 안동시가 520여 마리로 이 시설 규모가 경북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4마리에 불과했습니다. 4마리?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네. 안락사 시키고 조금 바로바로 네. 차니까 네. 그 입양할 틈이 없네. 그렇죠. 예. 아, 공간이 그래서 그렇구나.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대구는 무조건 이게 보호 가능 동물 수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전적으로 관련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네. 사실 수의사 협회에서의 보호 가능한 수가 250마리고 네. 대구 유기동물 그 협회에서 관리가 가능한 보호 가능 도수가 100마리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네. 결과적으로 이 보호소의 시설 규모가 좀 늘려야 이 관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이제 어쨌든 네네.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쉽게 이제 이렇게 안락사를 안 시킨다든지 또 그리고 사람도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은 뭐 서로 막 뭐 이렇게 또 질병 같은 것도 다 옮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뭐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들이 쉽게 이렇게 또 전파되고 이런 것들 고려하면 어쨌든 좀 쾌적한 환경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야 자연사도 줄고 또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있어야 또 입양을 하실 분들이 와서 또 입양을 많이 해 가고 이런 좀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그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보호하는 시설의 캐파를 확 줄여버리면은 사실상 길에 다니는 동물들은 잡아서 그냥 바로 죽이는 네. 뭐 그냥 그렇죠.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사실 바로바로 죽이는 것과 네, 다름없는 네. 그런 결과가 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실증적으로 좀 기다려줬더니 네. 시설을 늘려가지고 네. 좀 기다려줬더니 상당히 입양이 많이 되더라. 네. 안동의 사례처럼. 네, 네, 네. 그럼 기왕 할 수 있다면 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더라도 네. 안동이라는 훌륭한 사례가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가 이제 보호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네. 그 환경적 요인이 아마 뭐 중요할 것 같고 규모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네, 했고 네, 네. 그럼 어떤 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이게 유기동물 사업들이 단순하게 세금을 쏟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네. 이게 이미 이 자체로 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패스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좀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유기동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사회적으로 이미 공적 비용을 적지 않게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게
유기동물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체수 조절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TNR이라고 하는 중성화 사업이 필요하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그 실외견 그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농촌 지역 중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개체수 조절을 통해서 결국은 보호소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줄여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게 또 광역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대구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한 마리당 들어가는 동물 보호 비용이 15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월에 15만 원. 아니요. 1년에? 저는 총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 기간 통틀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빨리 나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비용이 좀 같이 합쳐져서 그러고 이제 오히려 그 보호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짧게 지나가고 많이 구조돼 올수록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15만 원도 원래 15만 원으로 오른 거라고 네. 들었거든요. 작년 같은 건 12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강역시도랑 비교를 하면은 대구시가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사율이 높은 거고 자연사율이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보호 비용이 적었던 상황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보호 비용이라는 게 뭐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 민간위탁 기관들에게 주는 거죠. 한 마리당. 그렇게 계산을 해서 때. 네네네 그렇게 주는 건데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유기동물을 줄이고 입양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뭐 이제 입양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호소에서 입양하면은 뭐 이렇게 동물들을 데려가서 뭐 중성화 수술 시키거나 병원비를 지불하고 이런 돈을 뭐 25만 원 정도 한도 안에서 이렇게 환급해주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부 정책적으로 입양 활성화가 정책 방향이긴 해서 근데 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보호소 환경 개선에도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사람한테 쓸 세금도 모자란데 이런 동물들 버려진 동물 때문에 우리 세금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풍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두 명이 뭐 소수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그 반려동물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니까 사회 문제로 접근해서 이걸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면은 그냥 동물들 불쌍해요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고 보호가 안 돼서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는 풍조로 저는 전염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유도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왜 동물한테 엄한 세금 쓰고 그래? 이런 사고는 글쎄요. 다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은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